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돌봄과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유교 문화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충청유교는 오랜 역사를 이어오면서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충청유교 국제포럼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충청유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점검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윤성훈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사실 요즘 일부 젊은 친구들은 이 유교 문화 하면 꼰대 문화 이렇게 조금 거부감을 좀 느끼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 유교 문화가 갖는 가치, 중요성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사실 유교하면은 고리타 문화부터 연상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네. 그런데 그런 이름을 생각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생각해 보면 좀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이라는 게 이제 원래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고 네. 이러한 사람의 본질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변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와 남이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필요한 것이 이제 어떤 정치라든가 사회 사상 같은 게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유교라는 거는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과거에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동아시아 이제 문명에서 사람이 모여 살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을 갖고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방도를 제시했던 사상이라고 생각하면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번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라는 그다음에 한국의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한국의 이제 공동체 문화라는 것이 사실은 좀 강력하고 또 독특하기로 좀 유명한데요. 네. 그 요새 이제 예로 그 이제 외국에서 이제 가수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콘서트를 할 때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의 떼창이라는 건데요. 예. 네. 그 뭐 작년이라든가 이제 영화의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것을 상영할 때도 한국의 이제 떼창 문화가 좀 조명되기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이 떼창이란 것이 될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것이 이제 제대로 또 즐겁게 이제 되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먼저 이제 각자 관객들 한 명 한 명이 노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자기 노래를 자기가 부르면서도 그 옆에 이제 사람하고 맞춰가지고 이제 분위기를 즐기면서 맞춰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교에도 예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라는 거는 이제 예의할 때 예고요. 악이라는 건 음악할 때 악인데요. 네. 이 유의 예악이라는 것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원칙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배려 이런 것이 곧 예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함께 하나 돼서 즐기는 것이 곧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런 떼창 같은 것이 잘 되고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하는 것은 곧 이제 한국 사람들이 곧 그렇게 유교 문화 네. 예약이라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넷플릭스 여러 가지 드라마라든가 뭐 BTS라든가 이런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흥행함에 따라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증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에 따라서 이제 한국의 이제 공동체 문화의 전통 이런 것이 과연 성격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에 따라서 그것의 원천인 유교 문화에 대해서도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름을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내용을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좀 생각이 좀 달라지는데 특히 요즘 시대를 4차 혁명 시대라고 하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 인문학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4차 혁명이라고 하면은 그 고도의 이제 IT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그 초광역 온라인 소통 그다음에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개념이 많이 나오는 시대인데 이 시대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특성이란 것은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과거에는 이제 젊은 시절에 학교에 다니면서 혹은 이제 아니면 어떤 데 취직을 해서 배운 지식이나 기술 하나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였다고 한다면은 네. 지금은 사실 그런 것의 지식이나 기술의 유통기한이 상당히 짧은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때야말로 오히려 그 인간이 가진 기본, 즉 문화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교양이라든지 이런 소양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인문학 교육이라는 건 바로 이런
어떠한 변화에도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본 소양, 그다음에 문화에 대한 바탕, 자신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힘, 그 환경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이 유교 문화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 유교 문화 속에서 우리 충청 지역의 유교 문화는 어떻게 좀 발전해 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 그걸 전부 역사를 훑긴 좀 힘들고요. 네. 그 몇 가지 좀 그 중요한 지점만 좀 네. 짚어본다면요. 네. 이 충청도 특히 이제 이 내포 지역이라는 곳은 과거로부터 우리나라의 한 중심이기도 했지만은 특히 중국 쪽에 황해를 통해서 많은 문물이 가장 먼저 유입되는 창구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한 것을 통해서 볼 때 지금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그 고려 말에 그 중국의 절강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우리나라로 좀 망명해왔던 정신보, 정인경이라는 부자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망명해오면서 최초로 성리학을 들여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외부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네. 그런 식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그 가장 그 유교, 중국의 당시에는 선진 문물이었던 유교가 가장 먼저 들어온 지역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렇게 고려 말에 들어온 성리학이 조선시대에 들어서 국가의 이제 주 이데올로기로 정착을 하면서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조선시대의 성리학 발전에 있어서도 이 충청도 지역, 그것을 옛날 용어로는 이제 기호 유교라고 하는데요. 이 기호 여경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중요한 학자들이 있었지만은 특히나 이제 송시열이라든가 그다음에 송중기라든가 하는 분들이 있었고요. 네. 또 그것과는 좀 정치적으로 달리하지만은 명제 윤증이라는 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제 사상적 정치적 활동을 많이 했지만 네.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것을 두 가지만 든다면요. 하나는 이제 조선시대 국가의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이분들은 당시 용어는 이제 산림이라고 해가지고요. 제하에서 그 국가의 이데올로기에 이념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의리라고 하죠. 뭐 김보성의 의리 이런 게 아니라 네. 그 과거에서 유교에서 인간의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이제 탐구했던 것이 의리인데요. 그 의리라는 것이 과연 본질적으로 무엇이며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지를 제시했던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예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까도 나왔던 이제 예학의 예학, 이제 예인데 네. 그 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한 학문이 예학입니다. 그 예학을 연구했던 조선시대 많은 학자들이 있지만 특히나 이 기호 쪽에서 예학을 그 사계 김장생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송시열, 송중길이라든가 명제 윤중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깊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의 전통이 이어져서 현재도 이제 그 충청도 양반이란 말이 있죠. 네. 충청도 사람들 하면 점잖고 예의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에 대해 배려하는 그런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런 네. 것의 뿌리가 바로 그런 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충청 유교를 더 많은 분들에게 좀 알릴 수 있는 또 자리가 마련됐다고 들었어요. 이 충청 유교 국제 포럼이 매년 열리고 있죠. 네. 근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청 지역의 유학이라는 것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제 영남 즉 경상도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 사실은 이게 충청도 유학이 이만큼 유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게 좀 덜 알려진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가치를 좀 널리 알리기 위해서 네. 그다음에 그 이 유교란 것이 한국 내에서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아시아 전체 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동아시아 문명의 기초로서 충청교가 갖는 가치와 의미를 좀 국제적으로 좀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 2017년도에 제1회 충청교 국제포럼을 기획을 해가지고 실시했고요. 네. 이제 그 충청도 지역 내에서도 사실은 이런 가치에 대해서 주목을 해서 충남도에서도 이제 네. 그 충남, 충북, 대전, 세종 4개 이제 충청도권의 이제 광역시도를 묶는 충청 유교문화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 같은 것도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는 환황의 유교문화권 이제 그 문화 교류 같은 것도 많이 지금 활발히 실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전체적인 구도 하에서 충청 유교 국제 포럼을 기획해서 지금까지 이제 올해로 이제 제5회를 치렀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편이지만은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알리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네. 지금까지도 좀 활발히 좀 개최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3일에 네. 제5회 충청유교 국제포럼이 네. 진행이 됐던 거죠. 네. 직접 행사를 준비하시면서 특히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두셨나요?
사실 이제 다른 모든 문화 행사라든가 국제 회의 같은 건 다 마찬가지인데요. 네. 여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직까지도 좀 심각하기 때문에 네. 변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 따른 거리두기 이제 변동 규준에 따라서 좀 행사를 준비를 했는데 네. 그 오프라인 저희가 이제 행사를 진행할 당시가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였거든요. 네. 그때 이제 오프라인의 참여가 100명 이내로 좀 제한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문제가 있긴 했는데요. 네. 그런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유튜브 생중계 같은 것도 해서 실시해서 온라인으로 좀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 행사의 특징으로는 전년도와는 달랐던 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이전까지보다는 좀 젊은 층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네. 대학생 포스터 발표 같은 것도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네. 또 국제적으로는 올해가 한국과 네덜란드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이제 주한 네덜란드 대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네. 이 도지사님하고 대담 기회라든가 대학생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을 해가지고 충청 유교의 가치를 좀 서구권에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올해 어떤 분들이 좀 네. 참석을 해서 좀 네. 어떤 논의가 좀 이뤄졌는지 또 네.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포럼이 크게 3가지 부문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네. 먼저 이제 기조 발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조 발표 후에 기조 발표를 했던 분들과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대담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그 대담 후에 전문 학자들이 이제 발표라는 주제 발표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먼저 기조 발표에서는 양승조 충청남도지사께서 돌봄과 상생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이제 코로나 위기로 심화된 계층 간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돌봄과 상생의 가치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회복을 위해서 이제 평등 정신과 공동체주의를 과거에 강조했던 여기 논어 같은 걸 인용하시면서 네. 유교 사상의 전통을 잘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셨고 네. 이어서 이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같은 충청남도의 여러 가지 이제 돌봄과 상생에 기초한 정책 같은 거를 소개하고 그런 것이 이제 충청남도 유교 문화에 기원을 두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네. 이런 것을 계속 발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을 준비를 해서 내년에 개원을 앞두고 있다라는 걸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조 발표로는 아까 소개해드린 주한 네덜란드 대사이신 요하나 도너바르트 대사께서 직접 참석을 하셔서 네.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네덜란드의 공동체 정신이라는 주제로 네덜란드가 이제 간척 사업이라든가 이제 수자원 관리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바탕으로 강력한 공동체 정신이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네. 전통을 소개해 주셨고, 네. 그다음에 종교의 자유라든가 소수자와 이민자에 대한 포용을 기반으로 하는 네덜란드의 사회적 포괄주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네. 것들이 지금 현재 네덜란드 사회의 여러 정책이라든가 사회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네. 이 두 분의 이제 기조 발표가 끝난 후에 이 기조 발표자 두 분과 그다음에 충청 지역의 이제 대학생 분 두 분을 모셔가지고 이제 대담을 나눴었고요. 네. 그 대담 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분의 학자께서 국내외 학자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네. 첫 번째로 이제 중국의 투커구어 산둥 사회과학원의 국제 유학 센터장 연구원장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께서 이제 인류 공동체 관점에서 본 육아의 집단 책임감이라는 주제로 이제 중국의 육아 전통과 공동체 정신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일본 교토대 오구라 기조 교수가 공자의 생명 철학과 지구윤리라는 제목으로 공자의 철학을 어떻게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현대의 소모적 삶의 양식을 지향하고 지구와 인류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지역의 이제 충남대 철학과 교수님이신 김세정 교수님께서 돌봄과 공생의 유교 문화라는 것을 주제로 네. 이제 경쟁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고 자연 생태계 파괴가 진행되고 있는 현대사의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아적인 돌봄과 공생의 전통을 좀 재해석을 해서 깊이 좀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를 하셔서 이제 많은 논의가 이뤄졌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좀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네. 우리 도내 대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대담을 네. 직접 진행했다라는 게 좀 눈에 띄거든요. 네.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나요?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양승조 충청남도 지사와
그 요하나 도나바르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가 기조 발표를 하고 그 네. 이후에 저희 도내에 이제 충남대 철학과의 김혜인 학생이란 분과 네. 또 충청북도의 그 충북대 철학과의 김지훈 학생이란 분이 이제 고맙게도 시간을 내주셔서 네. 참석을 해서 이 4인이 대담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제 그 대담 내용에 대해 기조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하고 네. 또 각자 평소에 가지고 있던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네. 조금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충남대 김혜인 학생의 경우에는 네. 그 유교 문화의 올바른 전승과 관련해서 도지사님의 이제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소견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승조 도지사께서 과거에 자신의 이제 어렸을 때 봤던 경험을 좀 소개를 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뭐 이제 국어라는 사람이 집에 찾아왔는데 문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직접 방까지 들여가지고 그 음식을 나눠주는 어떤 집안의 가풍 같은 거를 소개해 주시면서 네. 이런 이제 유학자였던 부모님의 행동 같은 거를 보고 배우면서 네. 자신도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밑바탕으로 돌봄이라든지 상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체감을 할 수 있었고 네. 그런 것을 이제 도정에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주셨었고요. 네. 충북대 이제 김지훈 학생의 경우에는 요하나 도나바르트 네덜란드 대사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네. 그 요즘 한국 사회 젊은이들 가운데 이제 화두 중 하나가 이제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네덜란드 대사가 이제 네덜란드는 원칙적으로 이제 소유수자를 포용하고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네. 굳이 이제 공정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공정을 실현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했었고요. 네. 또 이제 또 덧붙여가지고 네덜란드 대사는 이제 코로나19에 비교적 이제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사례가 굉장히 인상 깊었다. 근데 이런 한국의 어떤 성공적 사례의 밑바탕에는 공동체 정신이 있고 그 밑바탕에는 또 유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을 이번 포럼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런 또 얘기도 하셨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기존의 뭐 정치권이나 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차세대인 젊은 대학생들이 함께 또 이렇게 같이 모색을 하고 이렇게 논의를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또 우리 충청유교의 미래도 기대가 됩니다. 현재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건립 사업도 추진이 네. 되고 있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그 여러 해 동안 이제 충청남도와 이제 논산시 그다음에 그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네. 추진해온 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이제 내년에 그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네. 현재 이제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에 이제 건물 준공을 마치고요. 현재 이제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입니다. 네. 이제 구성을 보면요. 여기가 이제 3층으로 구성된 현대식 건물인 이제 전시 연구 복합 기능을 가진 건물인 본관동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교 문화를 연수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인 그 한옥으로 된 한옥연수원 7개 동이 있습니다. 네. 이 본관동을 보면은 관람객들이 와서 유교 관련 서적들을 열람하면서 그 유교 문화 유산을 전시를 그 관람할 수 있는 복합 시설인 라키비움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전시 공간인 기획 전시실,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술 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네. 회의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유교 문화 유산을 집중적으로 수장하고 관리하면서 이제 연구하는 시설인 이제 수장고라든가 연구 시설도 있는 이런 복합 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한옥연수원 같은 경우는 7개 동에 이제 한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숙박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유교 문화를 연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 방금 말씀드린 이제 충청남도 역사문화원과 그 충청남도 논산시가 함께 단연간 노력을 통해서 준비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내년에 이제 개원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이 유교문화진흥원이 그 충청남도를 넘어서 한국의 유교문화의 연구와 그 발전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국제적 활동을 통해서 이제 충청도 유교의 이제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앞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그 도민민 여러분들께서도 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지시고 우리 유교 문화를 좀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랜 역사를 이어온 충청 유교가 앞으로 나아갈 길 주민 여러분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